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서수진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춥고 찬바람 불 때면 소변 보기가 힘들어서 많은 중년 이후 남성분들이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분들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각종 관련 질환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령화 그리고 육류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전립선 암까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이 중년 이후 남성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전립선 비대 그리고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두 대 상담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방송이 나가는 동안 궁금하신 점들 전화 상담 통해서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준호 비뇨기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전립선 질환입니다. 이 남성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좀 주의 깊게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립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장기입니다. 네. 크기는 대략 15에서 20cc 정도로 밤톨만한 크기이면서 위치는 치골 바로 뒤쪽에 방광과 직장 사이에 위치합니다. 네. 그리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할로는 이 정액의 상당 부분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하면 전립선 비대증, 암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전립선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전립선 질환에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염은 대개 20대에서 40대의 젊은 남성에서 후발하는 질환으로 만성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차츰 커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이 전립선암은 최근에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유병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이 특징상 조기에 임파선이나 혈액으로 전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처럼 중년 이후 남성들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예,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와 관련된 일종의 노화성 질환인데요. 네. 이 전립선 크기는 사춘기 이후부터 차츰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대가 되면 밤톨만해졌다가 40, 50대가 되면 차츰 커져서 비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 전립선 비대증은 크게 두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직접 압박을 해서 생기는 요로 폐쇄 증상과 이 전립선이 방광을 자극하여 나타나는 방광 자극 증상, 이 크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네네. 것 같이 이 정상 전립선 요도 부위에서는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는 이 커진 전립선이 요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소변 보실 때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예, 저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요도 폐쇄 증상과 방광 자극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요도 폐쇄 증상은 요도를 압박해서 오는 증상으로 소변이 금방 나오지가 않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또는 소변을 봐도 남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이 방광 자극 증상으로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이 급하고 그리고 밤에도 여러 번 깨서 소변을 보게 되는 이러한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네. 소변 줄기가 약하고 그리고 또 금방 나오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봐도 계속 보고 싶은 잔뇨감 그리고 자다가 깨서가는 야간뇨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척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년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이와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립선 비대는 유병률이 1차적으로 나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50대가 지나면서 전립선 비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50대의 한 절반 정도, 네. 60대의 60%, 70대의 70%, 80대가 넘어가면 거의 100%의 어르신들이 전립선 비대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매우 흔한 노화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0대에서는 절반, 그리고 60대에서는 60%, 70대, 80대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방치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소변이 보기가 불편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에 한 10%만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게 되면 방광의 구조적인 또는 기능적 변화가 오게 되고 이 배뇨 증상이 더욱더 악화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변을 다 보고 나도 남는 잔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잔뇨가 결국 문제가 됩니다. 이 잔뇨에 의해서 방광의 염증이라든지 또는 방광 결석, 심하게는 신장 기능의 악화까지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중년 남성들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그리고 80대 이상에서는 거의 100%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많은 남성분들, 중년 이후라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궁금하신 점들 전화 상담 통해서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권준호 비뇨기과 전문의 모시고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의뢰, 자연스럽게 소변 줄기가 약해지겠거니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환자가 내원하셨을 때 이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보다 객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변 검사와 요속 검사를 통해서 방광의 기능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직장 수지 검사로 환자의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전립선 비대의 크기와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의 동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다면 혹시 암과 관련이 있는지 꼭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예, 특수 검사로는 이 요속 검사와 초음파 검사 그리고 방광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요속 검사는 이 소변 보는 속도와 어떤 패턴을 체크하게 됩니다. 정상에서는 초당 한 15cc 이상의 강한 소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비대증 환자에서는 요속이 감소하고 그리고 소변을 보는 시간 자체가 지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비대의 크기와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전립선이 전체적으로 초음파상에 커져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리고 방광 내로 돌출된 그런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광 내시경 검사는 네. 주로 수술 전에 저희가 그 요도의 어떤 압박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속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 방광 내시경 이렇게 3가지 검사가 이루어지네요. 예. 전립선 비대증 이런 3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했다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당연한 얘기겠지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르게 치료가 좀 다양합니다. 네. 특히 증상이 가벼우면서 전립선 크기가 크지 않다면 저희가 별다른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립선 크기가 작으면서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증상이 고정되거나 또는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병원에 내원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할 경우에는 방광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전립선 암과 증상이 동일합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배제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 이 약을 먹는다면 보통 약물은 언제까지 먹게 되나요?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비대라는 질환 자체가 일종의 노화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방광 기능이 악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약을 끊고 나면 일정 기간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다시 증상 재발을 경험하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한 통 걸려와 있는데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네. 96년도에 네. 부산에 비뇨기과에서 극초단 방광모식 하면 수술 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수술하고 약을 몇 개를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가지고 네. 2002년도에 부산 롯데 호텔 앞에 비뇨기과에서 2002년도에 한 번 또 다시 받았거든요. 네. 근데 또 아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 네. 결국에는 계속 효과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부산 양산대 대학병원에 비뇨기과 가가지고 또 검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 검사를 했는데 비대가 너무 작고 이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러는데 네. 저는 하루 한 20, 30번 소변을 조금 놓고 있거든요.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요. 예. 예, 그리고 밤에는 상담 심지어 한번 받아보시죠. 예. 예, 밤에는 심지어 어림통을 아예 받쳐놓고 있거든요. 네. 어떤 증상인가요, 선생님? 그런데 저기 너무너무 심해서 그래서 아무 병원 다다니도 비대는 이상이 없다 이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네. 한번 상담 받아보시죠, 예. 선생님. 예. 아버님 저 말씀하신 증상이요. 예. 예, 혹시 그 척추 질환이라든지 다른 당뇨라든지 이런 다른 합병증의 증상은 아닌가요? 네, 그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실제로 전립선 비대라기보다는 방광의 자극 증상으로 보이거든요. 그 여보세요? 표현하자면 방광의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보세요? 경우는 전립선 치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방광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저기 여보세요. 네. 방광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다 이래서요. 네. 부산에 박영상 비뇨기과에서 방광 치료를 또 한 달 가까이 했거든요. 네. 결과가 그 어떠셨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아무 이상 없으셨어요? 예. 어, 이 아무 효과가 없네요. 네. 네. 방광 기능이란 것이 어떤 그 단기간의 약물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물리 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치료와 함께 물리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전화 고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권준호 비뇨기과 전문의 모시고 이 각종 전립선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전화 상담 통해서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궁금하신 점들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라면 저희가 수술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예,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를 요폐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가끔 이런 요폐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요폐 현상이 반복된다든지
또는 염증이나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합병증으로 방광결석이나 신장 기능의 악화가 있는 경우, 또는 네. 약물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고, 또 약물 치료를 하는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해서 약물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뭐 약물 치료가 되지 않아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예, 전립선 비대증의 그 수술 치료도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방법이 경요도 절제술이라는 방법인데요. 네. 이는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해서 커진 전립선을 직접 확인하고 이 그림과 같이 커진 전립선을 이렇게 절제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러한 치료가 있고, 전립선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이러한 내시경적 절제술로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개복을 하거나 또는 복강경 시술을 이용해서 커진 전립선 부위를 이렇게 도려내는 방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내시경 그리고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개복 전립선 절제술이죠. 예. 예, 어떻게 그림에서 이루어지는 보는 건가요? 바와 같이 예. 이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 전체가 커진다기보다는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환대라는 부위가 특징적으로 커지는데요. 네. 이 부위를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개복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네. 지금 절제술 수술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경요도 절제술 그리고 개복 전립선 절제술을 알아봤는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또 걱정하시는 게 재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수술 후에 한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대략 5% 정도에서 재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로는 남아있는 전립선 비대 조직이 다시 커지기도 하고 또는 수술 이후에 이 요도의 좁아짐 현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개복 절제술이나 복강경 수술 등의 이 전립선 전환대를 통째로 제거하는 방법은 이보다 이 재발률이 떨어진다고 돼 있지만 네. 수술의 합병증, 출혈이라든지 입원 기간, 기타 등등의 문제가 아무래도 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서는 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립선 비대증 생각보다 아주 흔하고 그리고 또 많은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을 괴롭히는 질환인데요.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법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전립선 비대증의 예방으로는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과 같은 그런 육류 섭취를 가급적 줄이고 야채나 과일, 생선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야채, 육류보다는 야채나 과일 그리고 생선 등의 섭취를 늘려야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평상시에 체중 관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무척 되겠죠. 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좀 주의해야 할 것들 이것만큼은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요폐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폐 현상이 오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기약 복용이고 두 네. 번째는 과음입니다. 어. 이 감기약 성분 중에는 방광의 배뇨근 수축을 저하시키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이 이 요폐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감기약을 처방받으실 때 본인이 전립선 비대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시고 반드시 이러한 영향이 없는 약들로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음인데요. 이 과음을 하시게 되면 소변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방광의 충만 감각이 떨어져서 소변을 보는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이때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되면서 방광이 축 늘어져 버리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요폐가 발생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자극성이 강한 차나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면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급한 현상들을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커피나 자극성이 강한 음료는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과음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이런 질환으로 고생을 하신 분들은 감기약을 지을 때 미리 얘기를 하셔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권준호 비뇨기과 전문의 모시고 이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궁금하신 점들 전화 상담 통해서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한 통 걸려와 있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한 달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변을 밤에 이렇게 바로 눕고 들어누우면 또 이렇게 소변이 항상 이렇게 차 있는 것처럼. 네, 잔뇨감이요. 예, 네. 예, 예. 그럼 이제 하루 잠을 굉장히 설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저녁에 보통 한 5-6번 이렇게 이상 일어납니다. 네.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걸로 이제 한 20일 좀 더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소변을 이렇게 누우면은 항시 안에 차 있는 것처럼 밤에. 네, 네.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춥고 그러면은 또 더 그런 것 심해지시고요. 예. 같습니다. 예, 예. 상담 한번 받아보시죠. 예, 예. 예, 지금 아버님 말씀하신 증상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첫 번째 이 요도 폐쇄 증상으로 잔뇨감이 있으시고 또한 방광을 자극받음으로 인해서 이 야뇨 현상 밤에 하룻밤에 한 5-6회 정도 일어나시게 하는데요.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수면 부족하고도 관련이 있게 돼서 이 삶의 질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립선 비대의 정도와 방광 기능의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되고 이로 그 정도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할지 수술 치료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비뇨기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증상이 의심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예.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고맙습니다. 네. 예.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권준호 비뇨기과 전문의 모시고 전립선 비대 그리고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 전립선 비대증이 점점 발전해서 암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암은 전혀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네. 실제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해야 할 질환이긴 하지만은 발생 부위부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전립선 비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환대라는 조직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전립선 암은 크기와는 다른 이 말초대라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로 그림이 다른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요도인데요. 네. 그 바깥쪽으로 이행대라고 된 저 부분이 바로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는 부분이고 말초대와 중심대 쪽에서 주로 전립선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랫부분에서 암이 발생하고 윗부분에서 비대증이 나타나는 건가요? 예, 그림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분들은 암 걱정은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예,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는 것은 전립선을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도를 압박하고 있는 전환대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말초대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립선 암이 주로 발생하는 말초대에 대한 어떤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네. 1년에 1회 정도 주기적인 전립선 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전립선 암도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죠. 전립선 암의 발생률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 미국에서는 전립선 암이 남성 암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남성 암 발생 중에 5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위암, 폐암, 간암, 그다음 대장암 다음으로 돼 있지만은 최근에 발생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 다음 그 발생 증가율 추이를 보시게 되면 네. 위암, 간암, 대장암은 차츰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만은 네. 전립선 암과 대장암은 발생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통계청 자료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 예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대장암과 간암을 능가하는 한 3위 정도의 암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만큼 그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 평상시에 관심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립선 암이 뭐 보신 것처럼 크게 늘고 있는 만큼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립선 암의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전립선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과 마찬가지로 전립선 암은 역시 나이와 1차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45세 이전에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60대 이후가 되면서 발생률이 차츰차츰 증가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가족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 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은 정상인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 동물성 지방 섭취와 비만, 흡연, 음주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후부터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발생률이.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암 검사를 1년마다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일반 분들보다 2~3배가량 발생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평상시에 또 꾸준하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권준호 비뇨기과 전문의 모시고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가 한 통 걸려와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네, 나이는 66인데 네. 그 밤에 소변을 음. 3번이나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자문도 설치고 음. 그래서 비뇨기과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네. 이제 먹어 보니까 이제 전에보다는 자주 일어나진 안 하고 네네. 저녁에 웃자면 한 번 일어나고 안 그러면 아침까지 가거든요. 네. 가는데 이 약을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 게인가 다른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한 1년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네. 상담 받아보시죠. 예. 예, 일단 뭐 전립선 약물 치료의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버님이 가장 불편한 증상이 야뇨 현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 야뇨 현상은 전립선 질환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라든지 아니면 야간 수분 조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실제 이런 증상들은 그 나이가 드실수록 사실 차츰차츰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지금 불편하신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수분 조절이나 다른 기타 약물들을 또 쓰게 되면 야뇨를 줄일 수는 있지만 예. 이걸 약물을 끊었을 때는 증상이 악화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가 아마 계속 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럼 혈압약을 먹어도 같이 먹어도 관계 없습니까? 예, 이 전립선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속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혈압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약물들은 서로 크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약을 저희가 쓰게 되는데요. 물론 성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혈압약 중에 이뇨제를 포함한 혈압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전립선약 중에 야뇨증 치료제로 쓰는 약들이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물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약은 이제 평생 먹어야 된다, 그지? 오래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제 50대인데 네. 그 오줌을 넣으면은 네. 찌끔찌끔 나오고 뭐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오줌을 싸면은 네. 오줌을 소변을 하면은 소변을 놓으면은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오줌이 이제 찌끔찌끔 나오고 네. 그런데 오줌 빠지 약해. 그러니까 안 시원하고 네. 근데 어떤 증상인지 예, 상담 받아보시죠. 예. 예, 지금 50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변을 혹시 자주 보시지는 않습니까? 오줌은 자주 놓는 편은 아닌데 이 오줌을 놓으면은 예. 이 수치를 흘려요. 그리고 찌끔찌끔도 흐르고 안 시원하고 소변을 한 번 보실 때 양은 어떠신가요? 양이 이제 좀 작아요. 예, 이 두 가지가 의심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요도 압박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해서 오줌 줄기가 가늘어지는 게 첫 번째 의심이 되고요. 두 번째는 소변 양이 적다면 이게 요도 압박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소변 줄기가 가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폭포가 물이 많을 때는 세게 떨어지지만 이 물이 없을 때는 약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도 폐쇄 증상하고 방광 자극 증상 두 가지가 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방광의 이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까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증상이 모두 의심이 된다고 하니까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어디 200 병원은 이제 별도로 그 이야기를 보내 주시니. 예, 저희가 뭐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더 필요한 정보는 방송 후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전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생방송 건강클리닉 예,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육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진단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전립선 암의 기본 검사로는 크게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와 혈중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는 것인데요. 직장 수지 검사는 의사가 항문을 통해서 환자의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고 그 전립선에 결절이 동반돼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혈청의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는 건데요. 이 정상은 대개 4 이하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보다 높은 경우는 전립선 암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검사에서 의심되는 바가 있다면 저희가 전립선 조직 검사를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전립선 조직 검사는 이제 국소마취하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전립선 조직을 일부 떼어내는 검사 방법인데요. 뭐 통증은 크게 없으시고 합병증 발생률도 0.5% 이하로 낮은 비교적 안전한 검사입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에서 만약 암이 발생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네. 그러면 저희가 MRI 검사 등을 통해서 병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조직 검사, MRI 검사를 통해서 암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면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최근에는 정기 검진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조기암이 많이 진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기 검진에 의해서 발견된 1기, 2기의 암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이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로 완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3기 이상의 암종은 특히 3기 중에 정낭이나 기타 장기의 침범이 없이 피막만 침범된 암종이라면 그렇다면 저희가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로 완치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파절이나 또는 혈액을 통해서 전이가 있는 전립선 암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전립선 암은 남성 호르몬 의존성 암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게 되면 전립선 암의 파급과 이 전이 또는 발생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전립선 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비교적 이 진행이 느리고 이 경과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이 남아있는 여명 기간 동안 크게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발견에 의한 1기, 2기의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관심과 또 주의를 기울이셔서 조기에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전립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이 전립선 암 예방법으로는 이 불에 탄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외에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는 붉은색 과일, 즉 그 토마토, 수박, 자몽 등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콩 관련 음식들, 두부, 된장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전화가 한 통 걸려와 있는데요.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 40대 초반 남자인데요. 네. 예, 낮에 이렇게 좀 겨울철에 좀 추워지고 이러면 그 소변이 그렇게 급속하게 누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게 있고 또 좀 조금 자주 좀 말이 온 게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담 받아보시죠. 예, 네. 혹시 아랫배나 골반 주위에 통증은 없으십니까? 예, 뭐 별 통증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겨울에 지금 날씨가 추울 때만 이런 증상이 발생합니까? 예, 이게 좀 특정을 하자면은 그 뭐라 그래 좀 밑에 다리 쪽에 이렇게 좀 추워지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양말을 집에서 이렇게 양말을 벗고 차가운데 이렇게 발을 대고 이러면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평소 그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자주 보거나 급한 현상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 경우 한여름에는 그런 경우가 좀 없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추운 날씨 때문에 발생하는 교감신경 자극 증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글쎄요, 이게 병적인 상태라고 굳이 볼 수는 없고요. 이 증상이 만약에 심하고 오래 지속이 된다면 한 번쯤 병원에서 방광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릴 때부터 쭉 이런 게 있어갖고 네. 그런 게 그러면 이게 그 방광의 저장성 기능 장애가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립선의 문제보다는 방광 기능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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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신가요? 지금 나이는 70대고요. 네, 한 10몇 년 전에 비대증 수술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재작년에 또 수술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수술을 또 했는데, 네. 수술하고 한 6, 7개월이 있다 다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재발되셨어요? 예. 네, 그래, 금년 10월 16일 날 수술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변이 딱딱 나야 되면 딱 흘러 샌다고요. 새니까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네. 3일을 가서 다시 그 방광 내시경 해갖고 지금 호수를 꽂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프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네. 상담 받아보시죠. 예. 이 아버님 수술을 지금 수차례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 이후에 소변이 지금 새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소변줄을 차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예. 이게 반복된 수술로 인해서 아마 이 방광 입구 쪽이나 아니면 요도괄약근 쪽에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그 항콜린성 약물이라고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런 약물을 조금 더 사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 번 더 불러주실랍니까?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사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원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광 기능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화 고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권준호 비뇨기과 전문의 모시고 전립선 질환 그리고 비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거니 생각하시고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암과 반드시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 반드시 적절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비뇨기과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년 이후의 삶을 보다 시원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통계청이 내놓은 생명표에 따르면요. 40대 남성은 약 40년, 그리고 여성은 약 45년이 더 생존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평상시에 건강관리 미리미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생방송 건강클리닉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